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또 차가운 데 있어야 네. 된다 그러고. 네. 그렇죠. 그 온도는 좀 차갑게 하시는 게 정자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예전에 뭐 프로그램에서는 뭐 그 정자왕도 뽑고 출연자들에 대해서. 그때 정자왕으로 김구라 씨가 뽑혔었어요. 제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자꾸 옆에서 웃으셔가지고. 아니, 미녀가 또 곤란한 아니 그때 대답을 제가 다 그 프로그램 봐가지고요. 네. 우리 중엔 누가 될까요? 일단 남궁현 씨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두세 갑씩 피니까 오늘 담배를.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죠. 안 그래? 저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사는 타입인데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네. 우리 당수님이 가장 저요? 건강하지 않을까. 저 스트레스 요새 많습니다. 저희 최고의 스트레스는 우리 남경원 씨예요. 왜요? 무슨 얘기 할지 또 모르잖아. 매일 무슨 별명 하나씩 붙이고. 그 남경원 씨만 없으면 제가 정자수가 굉장히 많을 것 양실장인 같은데. 것 같아요. 양실장. 정말? 일단 나이가 가장 어리잖아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지만 사실은 비정규직 때문에 스트레스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검사해봐야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 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불임 부부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사이자 결혼정보업체 그 대표인 권량 대표께서 어마어마한 기막힌 그리고 쇼킹한 그런 법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법안을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해보죠. 저는 현재 의사면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많은 미혼 남녀들을 만나봤죠. 직업이 좋으신 흔히 이제 1등급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신 여자분들이 혼자서 나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34살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분들은 영원히 독신으로 살 가능성이 80% 이상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결혼은 포기하더라도 아이는 쉽게 포기를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 내가 굳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면 아이를 키우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10명 중에서 6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발적 비혼모를 제외하고도요. 불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부는 정말 많이 있죠. 지난 3월 한 40대 주부가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불임 부부들은 점점 늘고 난임 남성도 2004년 2만 2천 명에서 2013년 현재 4만 명으로 7년 새에 2배나 급증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정자은행이 있지만 기증되는 정자는 턱없이 부족해서 불임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대리부에게 정자를 구입하는 그런 불법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자 기증자에게 건강검진은 물론 적당한 보상을 하고 불임 부부 외에도 정자를 원하는 자발적 비혼모에게 정자를 제공하며 정자 제공자의 키, 학력, 나이를 공개하는 국립정자은행 설립법을 발의합니다. 제30차 법안 국립정자은행 설립법. 오늘 아마 국가당 그 창당 이후에 가장 핫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우리가 괴로울 땐 항상 찾는 분이 있죠. 양 실장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양 실장 타임! 이제 정자도 예금, 대출이 가능하다? 국립정자은행 설립법에 대한 시청자 찬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정자하니까 또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꾸물꾸물 헤엄치다 엄마에게 쏙 하나 되었소 꾸물꾸물 애기가 됐네. 네, 문자 참여는요. 샵 2323 찬성이면 1번 반대면 2번 꾸물꾸물 나는 양 실장 유후. 자, 찬성하시는 분은 깃발을 꽂아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안 꽂아도 됩니다. 이영아 씨는 쓰러졌죠? 쓰러졌어요. 이거 뭐죠? 기권인가요? 저는 아직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잘 들어보고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국립정자은행 설립법. 시작부터 극명하게 나뉘는 찬반 논란. 찬성 둘, 반대 둘. 아직은 결정 못했다. 보류 둘. 자, 우리 박용일 원장님은 반대하셨는데 그 비뇨기과에도 불임 부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네. 불임 때문에 이제 임신이 목표가 돼서 부부가 이제 정자 기증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법안에 따르면 정자를 기증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보상을 또 받는다든지 정자 그 기증자의 키나 뭐 이런 학력 같은 거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실들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감 찾는데 기준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는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뭐 미국도 다시 동성 결혼 합법화되고 많은 나라들이 되잖아요. 그럼 동성 결혼도 인정하는 세상에서 자발적 비혼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 완전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발적 비혼모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그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DNA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또 그분들의 풍요로운 경제력으로다가 애를 키운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평균 이상의 더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늘지 않나.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박현태 교수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자은행에서는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이제 매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비 보상 명목으로 이제 적게는 뭐 5만 원에서 많게는 뭐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뭐 15만 원, 20만 원까지 이제 교통비나 건강 검진은 뭐 이제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을 위한 것보다 여기서 좀 우려되는 건 아까 그 권량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수한 DNA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정자 등급제가 가요. 이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명히 등급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정자를 얻기 위해서 또 분명히 있는 분들이 더 난리를 칠 거고 심지어는 뒷조사까지 되면 이거는 저희가 바라는 행복한 어떤 그 아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정의 하나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정자를 받는 그 조건이 있습니까? 아주 뭐 엄격한 조건은 아닌데요. 우선은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보통 한 20세에서 40세 사이에 남성의 이제 정자를 받고요. 정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런 건 어때요? 지금 인터넷이나 저런 데 보면 정자 팝니다 광고 같은 것도 뜬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명문대 학생 키 180cm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시사 저널이 입수한 대리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다고요? 네. 예. A급 20대여야 되고요. 키가 180 이상이고 몸무게 정상 그리고 스카이 출신 이상이어야 되고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B등급이 있는데 그 20, 30대 키가 또 175 이상이어야 되고요. 서울 소재 4년제 이상의 음주를 약간 하고 비흡연자이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제 여기서 조금씩 C등급, D등급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매년 국감 때 보면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대리부 실태예요. 그러니까 정자은행에서 그 가져온 거보다 그 병원에서 불임 부부 인공수술한 그 건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구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정자은행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다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서 검은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거래가 됐는데 이거를 속이고 돈을 이렇게 받은 사례가 많다고 해요. 네. 자기 정자가 아닌 거를.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정자인데 이제 대학을 속이고 이런 경우 속이고. 네, 가족력을 속이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A급, B급 이렇게 C급 나눠져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정자 상태가 A급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뭐 키가 크고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정자가 활동성이 좋고 임신이 잘 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 지금 하나 이제 논쟁이 뭐냐면 그 정자를 제공하는 신원이 확실하면 그 정자의 퀄리티도 확실히 정자의 질도 확실히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단은 그거를 이제 공개하자는 거고. 네. 우리 남궁현 씨는 공개하지 말자는 거고 지금. 네. 우리 교수님도 지금 하자는 의견입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해 줄 수 있죠. 공개해 줄 수 있다. 뭐 혈액형이라든지 예. 키 몸무게 학력 이런 거는 공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뭐냐면 이게 확실한 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반대하세요? 아니 그 공개 자체가 등급제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는 배우지 못했지만 그 배우지 못한 부모에서 나온 자식이 꼭 그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면 분명히 더 많은 욕심들이 생길 것이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확정을 지어버리고 이건 C가 좋은 거다라고 분명히 하게 될 거고. 네, 그렇죠. 뭐 제가 여자 입장에서 제가 이런 입장이 되면 아니 남편도 이세 걱정하면서 다 이렇게 고르는데 사실 이거 안 고르고 싶겠냐고요. 입장 바꿔보세요. 네? 자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어쩔 수 없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여자들의 속성이 뭐 500원짜리 동전도 들어있지 않은 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열심히 사서 들고 다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백도 그렇게 따지시는데 이세를 갖다가 만드는데 얼마나 따지시겠어요? 전 백 없어도 돈 드는 게 좋던데. 훌륭하신 분이. 아 그리고 이 이야기 제일 많이 해요. 엄마들이 애 공부 못하면 저거 아버지 닮아서 아빠 공부 닮았다 못하라고. 그러죠. 네. 머리 나쁜 건 아빠 닮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세요? 못했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데 딸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키가 177이셨고 국립대학 교수셨어요. 공대 교수님이죠. 저를 지금 보세요. 키가 이렇게 작고 공부를 못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그렇죠. 머리는 좋잖아요. 부끄러운 그건 고백. 몰라요. 저 스트레스를 주는 거 보면 검증된 적은 없어요. 아니 저 스트레스를 아주 지능적으로 두 주는 거 분이서 보면 싸우지 머리는 마시고 엄청 지금 좋은 거예요. 고백하신다고 고백하시네요. 하잖아요. 머리는. 네. 부끄러운 고백과 통계가 다 네.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네 집 애들이 그리 공부를 썩 잘하지 않습니다. 네. 확실히 어떤 부모님, 특히 뭐 아버지나 이렇게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은밀히 조사해 본 결과 평균치보다 떨어집니다. 정상인 거죠. 네, 공부 잘 안 해도 돼요. 그게 왜냐면 솔직히 먹고 살만한데 공부하는 게 미친 거죠. 살만하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쉬운 놈이 샘을 파는 거고 결국에는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그 서울대학교 그 평균 IQ를 알고 있는데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서울대생들의 평균 IQ가? 120, 30? 120, 30.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교사입니다. 예, 역시 교수님. 그럼 서울대생 평균 IQ가 120이거든요. 그럼 아시다시피 140짜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서울대생들은. 그럼 누가 그 IQ를 깎아먹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100짜리들이 존재한다는 있다는 얘기죠. 거죠. 예, 결국에 보면은 뭐 IQ나 지적 능력 이런 게 사실 뭐 노벨상을 탄다든지 뭐 이렇게 네이처지에 나가는 데는 좀 필요하겠지만 뭐 고등학교 공부해서 대학 가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봤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나 그 지적 능력은 부모가 싸우지 않은 집 애들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는. 네, 부모의 싸움질 이것이 이제 아이의 학습 능력과 IQ를 떨어뜨립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애들 머리 좋아지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제하시고 자녀 IQ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부부 싸움 그만하자. 그 영혼